우리 이제 아까 했던 20번을 이어서 이제 보게 될 텐데, 이 책을 페이지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일단 이제 우리가 건성수폼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그 기도 안에 뭐 혈액이라든지 뭐 가래 그러한 이물질로 인해서 이제 호흡을 함에 따라서 이제 기도벽으로부터 떨어지거나 움직여서 나는 소리를 우리가 건성수폼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폐결핵이라든지 또는 폐렴이라든지 또는 기관지염, 천식 이런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기를 보면 복수의 답이지. 그래서 한 문제가 아닌 이제 1, 2번 빼고는 우리가 발생을 할 수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20번은 답이 복수 답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1번을 보게 되면, 환자가 가지고 있는 현재 병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질문하기 위해 기호화한 질문 양식은 무엇인가? 해서 우리가 이것이 뭐냐고 하면은 옆에 보기에서 답은 3번이지. OPQRST ASPN. 그치? 그래서 76쪽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76쪽에 현재 병력을 보면, 주호소가 결정되었으면 환자의 주호소를 더 자세하게 조사한다. 그래서 이러한 주호소와 주위의 사건들을 조사할 때 자연스럽게 묻는다. 주호소를 조사하는 데 쓰이는 실용적인 모형으로 기억을 돕기 위해 기여한 OPQRST ASPN을 따른다. 그래서 이제 답은 3번 OPQRST ASPN이 되겠고, 22번을 가게 되면 이것도 이제 2차 평가에 관련된 거여서 챕터 5에 관한 문제야. 그래서 2차 평가 과정에서 시행하는 H테스트는 무엇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인가 라고 해서, 이것도 페이지 130쪽 131쪽에 우리 그 그림 절차 5-3F를 보면, 환자의 바깥눈 근육을 검사하기 위해 H 패턴으로 응급구조사의 손가락을 움직인다 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답은 3번 바깥눈 근육이 되겠어. 그리고 이제 23번도 이제 2차 평가에 관한 문제고, 성인의 복부 평가 결과 정상인 것은 해서, 이것은 페이지 보자 172쪽 172쪽을 보면 여기서 정상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여기서 답을 고르자고 하면 답은 4번. 그치? 그레이 터너 징후는 복분의 출혈을 암시하는 후기 징후이다. 172쪽 오른쪽에 중간 단락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레이 터너랑 이제 쿨린 징후에 대해서 나와 있어.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그 다른 걸 보면 1번은 뭐가 틀렸나 보면, 이제 배 검진 시에는 배부의 신체 검진은 촉진과 타진을 실시한 후에 청진을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반대로 됐지? 촉진과 타진을 실시하기 전에 청진을 먼저 이제 우리가 시행을 해야 돼. 왜냐면 우리가 촉진이랑 타진을 하게 되면 이 환자의 장 운동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장음을 유발할 수도 있어서, 항상 청진을 한 다음에 촉진과 타진을 실시를 해야 되고, 2번은 우리가 조기 장폐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 운동은 증가를 하고 그 후에 감소를 한다. 그리고 5번 질환은 L6Q의 위치를 하고 있지. 그래서 L6Q의 림프계의 주요 장기이다. 답은 4번이고, 그 다음에 24번도 그 2차 평가에 관한 문제야.
그래서 동공반응 검사할 때 이제 그 검진하는 뇌신경은 해서 나와 있는데 그 우리가 207쪽 207쪽에 우리 3뇌신경을 같이 보게 되면 3뇌신경이 설명해서 동공반응 검사를 할 때 눈돌림 신경과 시각신경을 함께 검사를 해야 한다. 답은 눈돌림 신경과 시각신경이 각각 몇 번이냐고 하면 우리가 시각신경이 그 2번 그리고 눈돌림이 3번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25번 활력징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다시 활력징후 파트로 가게 되면 페이지 107쪽 여기 중에서 이제 옳은 설명은 무엇인가? 첫 번째, 맥박수가 감소하면서 이제 혈압이 낮아지는 경우는 쇼크를 의심해야 한다. 이것은 틀린 말이지. 그리고 2번, 느린 호흡은 저산소증, 쇼크, 머리 손상, 불안한 상태에서 나타난다. 우리가 호흡 파트를 가게 되면 우리 108쪽에 그 빨간색으로 나와 있어. 호흡수라고 해서 그 문단을 보면 느린 호흡은 약물 남용, 심한 저산소증, 그리고 또는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저산소증, 쇼크, 머리 손상, 불안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은 빈호흡이 될 수가 있겠다. 그리고 3번 빠른 맥은 혈액 손실, 공포, 통증 및 저산소증을 신체가 보상하기 위해 교감신경계 자극이 증가되었음을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111쪽에 그 왼쪽 단락에 빠른 맥 글씨를 보게 되면 이제 똑같이 나와 있어.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 4번 이제 의식이 있는 어른이나 나이가 있는 소아의 경우에는 보통 가장 접근하기 쉬운 뭐라고 돼 있지? 목동맥을 측정한다. 맥박 파트로 가게 되면 우리 아까 그 빠른 맥 있잖아. 그 다음 단락에 의식이 있는 어른이나 나이가 있는 소아의 경우 보통 가장 접근하기 쉬운 노동맥을 측정한다고 책에 나와 있어. 어디냐고 하면 여기 빠른 맥이 있거든. 여기서 조금만 여기 이 단락의 중간쯤에 보면 의식이 있는 여기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어. 그래서 틀린 것이다.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가 문제가 끝이 났어. 그래서 이제 대부분 책에서 문제를 그대로 냈고 우리가 그 앞에서도 했고 여기 뒤 영상에도 했는데 우리가 이게 채점을 하면서 얘들아 틀린 문제가 있지. 앞선 동영상 그 몇 번까지였지? 우리가 20번, 19번까지가 앞선 동영상이었잖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틀린 부분을 이제 그 오답 노트를 정리를 해서 이제 그 내가 과제를 낼 거거든. 과제를 2가지를 낼 거야. 왜냐면 동영상 하나마다 한 과제여서 첫 번째 동영상이 18번까지가 우리가 문제풀이를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19번까지였구나. 그 중에서 자기가 틀린 문제를 있으면은 오답을 하고 또 2번째 동영상은 우리가 20번부터 했잖아. 그 중에 자기가 틀린 문제가 있으면 이제 오답 정리를 해서 올리면 되거든. 그래서 그건 내가 그 과제를 올리고 난 다음에 총대한테 말해줄 테니까 그때 이제 과제를 보고 오답 노트 완성한 거를 이제 올리면 될 것 같아. 책은 수업 문제는 일단 여기까지고 우리가 책을 마저 못했잖아. 챕터 5 그래서 우리가 심장 파트를 할 차례인데 얘들아 심장 파트는 다른 과목에서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야. 그치? 실수 없이 셀 수 없이 이제 다른 과목에서도 여러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심장 파트는 넘어갈 거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은 167쪽 배 파트란 말이지. 그래서 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 그래서 167쪽의 배, 해부 및 생리를 보게 되면 복부 평가의 열쇠는 검사하는 부위의 기관을 마음속에 그려보는 것이다. 그래서 배아는 4분면으로 나누어진다. RUQ, RAQ, LUQ, LAQ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그 172쪽의 평가 부분을 봐야 돼. 172쪽의 평가 부분을 같이 읽어보게 되면, 복부를 검진하기 위해서는 좋은 조명, 환자의 이완, 그리고 칼돌기 위로부터 두덩결합까지의 노출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복부를 평가할 시에는 환자의 방광이 꽉 차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환자의 머리와 무릎 밑에 각각 베개를 두어 편안하게 바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을 첫 번째 줄에 보면, 환자에게 통증 또는 누름 통증이 있는 부위가 있는지를 질문을 하고 이들 부위를 최종적으로 검진을 한다. 그리고 손을 따뜻하게 하고 따뜻한 청진기를 사용하고 손톱을 짧게 해야 한다. 만일 손이 차면 손이 따뜻해질 때까지 의복 위로 촉진을 한다. 검진을 천천히 시작하고 빠르거나 예상할 수 없는 움직임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검진을 하면서 환자의 얼굴도 같이 봐야 해. 왜냐면 내가 이 RUQ 부위를 누르거나 LUQ를 검진할 때마다 환자가 어디에서 통증을 느끼는지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항상 검진을 하면서 환자의 얼굴 표정을 관찰해야 한다. 그리고 검진 시에는 시진, 청진, 타진 및 촉진을 이용한다. 그리고 항상 타진이나 촉진을 하기 전에 청진을 한다. 검진 조작으로 환자의 장 운동을 변화시켜서 장음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좀 전에 바로 문제도 나왔듯이 항상 복부에서는 청진을 한 다음에 이제 타진이나 촉진을 해야 한다. 그리고 복부 검진 시 위장 장기와 인접 장기의 구조물을 평가할 수가 있다. 흉터, 혈관 확장, 임신선, 발진, 병소 및 색소 침착 변화 확인을 위해 복부와 옆구리 피부를 시진하는데, 배꼽 주변의 변색 징후, 쿨린 징후라고 하지, 또는 옆구리에 이제 변색 징후, 그레이 터너 징후가 있는지를 관찰해야 하고, 이것이 있다면 이제 복부 내 출혈이 있는 것을 암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배 부분에서 알아야 할 것이 좀 전에 봤던 이 단락이고, 오른쪽에 가게 되면은 이제 뭐 배꼽을 관찰하든지 장음이 있는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172쪽의 복부 평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해.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우리가 비뇨기계는 넘어갈 거고 항문도 넘어갈 거야. 그리고 근골격계를 보게 될 텐데, 우리가 근골격계도 해부랑 생리는 다른 과목에서 계속 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봐야 할 부분은 그 182쪽의 평가 부분. 우리가 이 책에서는 환자의 평가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182쪽의 평가 부분을 같이 볼 거야. 그래서 평가의 첫 번째 줄부터 같이 보게 되면, 근골격계 검사 시에는 기능과 구조를 자세히 평가해야 한다. 환자의 관절의 구조, 운동 범위 및 그 주변 조직을 시진하고 촉진을 해야 한다. 자세, 체격, 근육의 발달에 대한 전반적인 관찰부터 평가를 시작하고, 환자의 몸이 어떻게 운동에 참여하는지 주시하고 휴식 시 자세를 관찰한다. 그래서 183쪽에 보면 우리가 손목과 손에 대해서 먼저 나와 있어. 여기에서 또 우리가 얘들아 문제 나왔던 게 그 185쪽에
보면 절차 5-12F거든. 손목 굴 증후군. 그래서 이 부분이 나왔었어. 우리 184쪽에 맨 마지막 단락. 여기 줄 친 거 보이지? 여기를 같이 보게 되면 만일 환자가 특히 밤에 더욱 손의 통증과 저림을 호소한다면 정중신경의 통증성 염증인 손목골 증후군을 의심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이 나왔었어. 그래서 이 질환의 추가적인 징후를 찾아내려면 환자의 손목을 신속히 굽히게 하고 60초 동안 유지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187쪽의 팔꿈치를 보게 되면 우리가 뒤로 한번 넘겨볼까? 188쪽 188쪽 중간 부분에 보면 여기 중간 넷째 줄에 보면 팔꿈치는 굽힘과 펴이 가능한 경첩 관절이다. 주요 굽힘근은 2갈래 근이고 주요 펴근은 3갈래 근이다. 그래서 팔꿈치 바로 아래로 녹뼈와 좌뼈가 엎친근과 뒤친근에 연결되어 아래팔을 뒤치고 엎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팔꿈치를 검사하는 방법은 189쪽에 나와 있어. 그게 이제 팔꿈치를 이제 검사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그 밑에 계속 그 설명을 보면 팔꿈치를 검사하려면 검사사의 손으로 환자의 아래팔을 지탱해서 팔꿈치가 70도 정도 구부러지게 한다. 그게 이제 5-13A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이 이제 그 팔꿈치 관절을 시진하고 변형이나 부종, 결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절 구조를 촉진해서 변형, 부종, 결절을 확인한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테니스 엘보라는 거 들어봤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190쪽에 우리가 어깨를 보게 되면 팔 이음뼈는 빗장뼈와 어깨뼈 사이의 관절, 어깨뼈와 이팔뼈 머리 사이의 관절로 이루어진다. 빗장뼈와 복장뼈 자루를 만나는 복장 빗장 관절은 팔과 몸통 뼈대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뼈의 연결고리이다. 그래서 이 관절에서 운동은 주로 수동적이며 어깨뼈의 능동 운동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을 보면 위팔 어깨 관절은 굽힘, 펴, 안쪽 돌림, 가쪽 돌림, 벌림, 모음이 가능한 절구 관절이다. 위팔 어깨 관절은 신체 관절 중에서 운동 범위가 가장 크며 탈구가 가장 흔한 관절이다. 그래서 이제 192쪽에 우리 어깨 평가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 돌려도 보고 위아래로도 움직여도 보고 굽혀도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어깨를 평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봐야 할 것이 우리가 193쪽에 나와 있는 발목과 발인데, 우리 194쪽을 한번 넘겨보도록 하면 여기 첫 번째 단락 여기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발과 발목을 시진하여 분명한 변형이나 결절, 부종, 굳은살, 티는 있는지를 검사한다. 그래서 옆 단락을 보면 첫 번째 줄에 운동 범위를 검사하기 위해서 환자에게 발을 위쪽으로 올리도록 한다. 우리 195쪽에 보면 발등을 위쪽으로 올리게 되지. 15C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정상 발등 굽힘은 약 20도. 그 다음 발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정상 발바닥 굽힘은 45도이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발목을 삐면 손상된 인대가 늘어나거나 우리가 찢어질 때 통증을 일으킨다. 그래서 가쪽 인대들은 안쪽 인대들에 비해 작고 약하기 때문에 가쪽 인대 삔이 더 흔하고 안쪽 범진과 발바닥 굽힘 시에 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척추. 척추는 얘들아 그냥 우리 간단히 그냥 보고 넘어갈게. 200쪽의 척추 설명을 그냥 같이 보면 척추는 목뼈, 등뼈, 허리뼈, 엉치뼈, 꼬리뼈로 구성이 되어 있다. 뒤로 넘겨보면 척추는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활주 관절로 연결이 되어 있고 특히 목뼈는 가장 잘 움직이는 곳으로 C1과 C2는 구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C1이 우리가 목을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고 C2가 우리를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뼈야. 그래서 202쪽의 오른쪽 단락 두 번째 보면 고리뼈 때문에 머리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 고리뼈가 C1에 해당되는 거지. 그리고 뒤로 넘어가게 돼서 우리가 그 204쪽의 척추 망곡에 대해서도 아마 들어봤을 거야. 정상을 보면 목뼈와 허리뼈 부분은 오목하고 등뼈 부분은 볼록한 거고 척추 앞 구분증은 허리뼈의 망곡도가 심한 상태고 척추 뒤 구분증은 등뼈의 망곡도가 심한 상태야. 그리고 척추 옆 구분증은 말 그대로 이제 척추가 옆으로 굽은 상태이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 신경계. 신경계가 다른 데에서도 나오지만 우리가 평가할 시에도 이 신경계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왜냐면 우리가 뇌신경 쪽에 문제가 있으면 그건 응급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 12신경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보게 될 텐데 206쪽에 보게 되면 뇌신경 표가 다시 나와 있어. 1부터 12번까지. 그래서 207쪽의 뇌신경을 보면 12쌍의 뇌신경은 뇌 기저부에서 시작이 되어서 주로 머리와 얼굴에 감각 및 운동신경 세포를 제공한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검진자는 눈, 귀, 목구멍, 근, 골격계를 검진하는 중에 뇌신경을 검진을 하게 되고 다음은 뇌신경 검진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그래서 1뇌신경부터 12뇌신경까지 우리가 어떻게 검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가 3번 뇌신경은 아까 문제에도 나왔듯이 보게 되면 동공 반응을 검사할 때 눈돌림 신경과 시각 신경을 함께 검진한다. 그래서 동공이 양쪽 동공의 크기와 모양을 비교하게 되는데 동공이 수축되거나 팽창되었다면 약물이나 약물 중독, 투약, 녹내장, 신경질환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207쪽에 넘어가게 되면 3, 4, 6 신경이 있어. 이 눈돌림 신경, 도르래 신경, 갓돌리는 신경 검사를 위해서 이제 바깥눈 운동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아까 했던 그 H 검사야. 검사자는 손가락으로 넓게 H자를 만들면서 각 방향으로 잘 따라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평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게 아까 130쪽. 이게 잠깐 131쪽에 보면 절차 5-3F에 나와 있지. 이렇게 연관이 되고 제5 뇌신경을 같이 보게 되면 두 번째 단락에 3차 신경의 제3 주요 분지에 대한 감각 기능을 검사하기 위해 환자에게 눈을 감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뒤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제7 뇌신경. 아까 우리가 7 뇌신경에 문제가 나왔지. 벨마비. 그래서 7 뇌신경의 설명을 보면 휴식할 때와 대화 중 얼굴을 관찰한다. 비대칭성 눈꺼풀 처짐증 또는 틱과 같은 비정상적 움직임이 있는지 본다. 얼굴 신경 검사를 위해 환자에게 다양한 표정을 지어보도록 한다. 예를 들면 눈썹을 올려보고 찡그리고 이를 드러내 보이게 하고 미소를 띠거나 볼을 부풀려 보게 한다. 또한 눈을 꼭 감도록 하고 검사자가 벌리면서 힘이 강한지 평가한다. 벨마비는 이제 제7신경에 염증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환자는 이 신경마비로 인해 오른쪽의 한쪽 얼굴이 처지게 된다. 그래서 이 벨마비와 관련이 있는 것은 제7 뇌신경이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9, 8, 9, 10, 11, 12 나머지도 그래도 우리가 한 번씩 읽어봐야 돼. 과연 어떤 검사를 하는지.
그래서 팔내시경이 우리가 청신경이잖아 얘들아. 청력이랑 균형에 관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청력, 소실에 관한 거랑 이제 평형 감각을 평가하는 거고, 구심내신경은 이제 우리가 혀인두신경, 미주신경을 함께 검사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11번, 12번까지 이렇게 뇌신경이 쭉 나와 있어. 그래서 이제 이 뇌신경까지는 이제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운동계까지만 하면 이제 챕터 5는 끝이 나서 이 운동계부터는 또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할게. 그래서 한 번 더 과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앞선 동영상에 나왔던 그 중간고사 문제까지 틀린 문제는 오답해서 올리는 거고, 이 두 번째 영상에서 이제 그 해당되는 문제에서 자기가 틀린 게 있으면 오답을 해서 이제 과제실에 올리면 돼. 그래서 두 개 과제를 해서 제출을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마저 이어서 하도록 할게.